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근데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은 이 단순당, 그러니까 정제당의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설탕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주의해야 되는 거지 탄수화물 자체를 완전히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대체로 비만도가 굉장히 낮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빵이나 이런 쪽으로 먹는 단순당 위주로 먹는 쪽은 오히려 비만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인 설탕을 주의하라는 거지 단순하게 모든 탄수화물 다 끊는 거 또는 무조건 줄여야지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다이어트가 무조건 마른 몸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가 뭐 연령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본인이 체중이나 키에 그런 맞춰서 하는 이해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비만다라고 하면은 뭐 자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이제 BMI라고 해서 BMI 수치에 따라서 비만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BMI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있지만 아시아인 기준으로는 BMI 23 정도 되면은 그냥 보통 정도라고 하고 23에서 25가 넘어가면 이제 과체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18.5가 내려가면 이제 저체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20대에서는 물론 이제 아주 저체중에 가까울수록 BMI가 19 쪽으로 내려가야 정말 몸도 가볍고 말랐다 또는 몸이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과체중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건강이나 또는 삶의 질에 있어서도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BMI로 얘기할 때는 BMI 수치 자체가 키와 체중의 비율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오히려 마른 비만에 대해서는 BMI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체중은 굉장히 말랐지만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체성분의 구성이 근육들이 너무 부족하고 지방으로만 많이 있으면은 오히려 BMI 자체는 굉장히 낮고 돼 있어서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은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뭐 통증도 있고 또는 몸도 무겁고 여러 가지 비만에 해당하는 대사질환이 많이 생길 정도로 마른 비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비만인 경우들은 오히려 체성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키와 체중뿐만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뭐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하면은 정상 BMI를 가진 성인 여성 중에 마른 비만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이 한 30%로 추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처럼 단순히 키랑 체중으로 보거나 또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비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마른 비만이기 때문에 키와 체중만으로 그 비만도를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몸에서 적정 체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정말 마른 체중 또는 심하게 얘기할 때는 나는 지방이 몸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고 지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방이 너무 적어도 오히려 우리 여러 가지 여성의 생리와 관련되는 대사라든지 또는 성장과 관련되는 대사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에 여성들이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절식을 심하게 하고 체중을 감량을 많이 한 다음에 갑자기 생리를 안 하거나 또는 뭐 생리가 무배란이 되거나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런 것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최근에 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징적으로 전통적인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는 비만이 따라왔었는데요. 최근 젊은 여성들을 보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마른 비만, 그러니까
체중 자체는 적지만 근육이 적은 그런 마른 비만인 상태라서 여러 가지 그런 내분비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낭성 난소증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적정 체중이 있고 보통 BMI 23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는 양호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젊은 20대 여성들은 보통 19에서 20 또는 20에서 20 전후로 21 정도 되는 경우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폐경기 중년 이후에는 또 23 전후로 해서 되더라도 예전보다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범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또 이제 또 미각적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좀 다른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건강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밥 한두 숟가락만 줄여도 체중 조절이 되는데 나이 들면서는 의도적으로 적게 먹어도 안 빠진다고 하거든요. 기초 대사량에 대한 지적이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살을 다이어트를 할 때 젊었을 때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잘 빠지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잘 빠지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체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와 그리고 내가 소모하는 그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의 균형도로 보게 되는데 결국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섭취를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쓰는 총 대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총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기초 대사량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열을 발생하면서 소화를 시키게 되면서 또 에너지를 쓰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식기 대사량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운동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쓰는 그런 휴식기 대사량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바로 이러한 것처럼 우리 내가 먹는 그런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휴식기 대사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라서 결국 똑같이 먹더라도 내가 똑같이 활동은 하는 거는 같지만 실제로 쓰는 그런 에너지들은 좀 적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서 똑같이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폐경이라고 하게 되면 여성에게 있어서 인생이 가장 크게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호르몬 변화가 병적인 변화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 원료는 이제 콜레스테롤이고 지방 성분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만큼 여성 호르몬을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않을 때에는 내 몸에서 잉여하는 지방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같은 증상들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는 나는 운동을 해도 지방이 자꾸 축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형 비만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특히 뭐 여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특히 살이 쪄도 복부 쪽으로 이제 남성형 비만은 이제 뱃살이 많이 늘어나는 쪽이 되고 물론 이제 여성형 비만은 이제 뭐 엉덩이 쪽이나 다른 쪽의 신체 부위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내가 살도 잘 안 빠질 뿐더러 살이 찌더라도 복부 쪽으로 좀 비만이 심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없으면서 체중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폐경기에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해야 할까요? 네, 폐경이 되면 뭐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하나로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매년 1에서 2%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똑같은 활동을 할 때 에너지 소모가 적은 부분도 있게 되는 거고 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남성형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심하게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힘드실 수는 있는데 미리 폐경이 오기 전부터 근력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설사 이제 호르몬 변화가 와도 급격하게 이제 몸이 나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폐경기를 준비할 때는 다른 뭐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다른 약을 미리 먹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것은 꼭 근력 운동을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뱃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료실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강조하는 말이 사실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너무나 평범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다이어트에는 사실 왕도가 없거든요. 어떤 뭐 특정 주사를 맞아서 또는 뭐 특정 약물을 통해서 또는 뭐 특정 음식만 먹어서 또는 특정 운동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따라 잠깐 반짝하는 그런 체중 감량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은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년 이후에 대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오히려 다른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정 체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은 이제 잘 먹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꾸준한 게 정답이다라고 꼭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매주 규칙적인 운동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은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없은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만약에 휴식이 필요하면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한 주 동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량은 정해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하고 그리고 능력이 되면은 조금씩 운동량을 주 단위로 좀 운동 능력을 조금씩 더 시간을 늘리거나 강도를 늘리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꾸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다이어트에서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뭔가요? 그렇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다양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먹는데 살이 쪄. 또는 나는 다 운동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저는 운동을 매일매일 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또 살이 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에너지를 섭취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운동해야 좀 힘들게 운동했어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을 운동했는데 뭔가 부족하고 좀 더 해야지 좀 에너지 소모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그때부터 지방을 태우는 그런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뭐 섭취량이 많고 평소에도 운동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심장이 좀 그 부담을 갖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이 기르려면은 뭐 2-3시간씩 운동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내 몸에 적정하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섭취하는 그 기준을 좀 잡는 것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이제 뭘로 보면 되냐면 결국은 내가 기본적으로 체중을 지금 내 상태 적정 체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먹는 거를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먹는 양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먹는 종류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만약에 내가 힘들지 않게 그냥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정말 이제 숨이 턱 막히게 좀 강하게 좀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해서 운동의 변화들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떨까요? 그렇다더라식의 얘기 중에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어느 정도 뱃살이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년 여성들 폐경 이후에서 오히려 그 마른 여성에게 있어서 골다공증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을 때 제일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문제가 되는 것이 골다공증일 수 있는데 근데 말초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폐경 후에도 소량씩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른 여성보다는 살짝 과체중이거나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런 골다공증이 좀 덜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폐경 이후에는 뭐 남성형 뱃살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체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얘기하거나 할 때는 뭐 BMI나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보다 허리와 엉덩이 비율로 해서 오히려 이제
허리에 비해서 엉덩이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많이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로 보는 거 있고 복부 비만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부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그런 내장 비만이 심각해지고 대사 질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분들은 단시간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실패하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한다든지 아주 극저열량식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요요 현상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뭐 절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극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열량을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우리는 뭐 근손실, 어떤 면에서는 근손실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유명 연예인이 항상 운동할 때 잘 먹어야지 근손실이 안 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운동과 더불어서 열량에 대해서 섭취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적절히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요요 현상도 없고 꾸준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등도의 비만인 사람들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체력과도 연관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 비만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뭐 연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양 상태에서 확인한 것인데 특히 이제 적당하지만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조금 약간 과체중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저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MI 18.5 이하 되는 사람의 보다도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뭐 BMI 23 정도를 사망 위험률을 1이라고 치면 저체중 BMI 28.5나 또는 고도 비만은 BMI 30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1.39배로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단순하게 뭐 체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또는 뭐 스트레스나 또는 영양을 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약간 이제 과체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도 항상 신경을 쓰지만 또는 먹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먹고 그리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중만으로 과체중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주는 과체중인 사람, 그러니까 활동을 잘할 수 있고 운동량이 좋은 근육량이 좋은 과체중인 분들이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낮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는 단순히 과체중인데 운동도 안 하고 나는 계속 먹어도 돼 이렇게 더 안전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일단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걸 텐데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뭐 체온을 유지를 하고 뭐 우리가 혈구도 생성하고 뭐 심장 박동 등 같이 우리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그런 필요한 활동량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하거나 또는 앉아서 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기초대사율과 관련이 있는 것이 뭐 유전이나 또는 나이나 뭐 성별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이제 섭취하는 음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이제 체성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 성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여성의 대사율이 같은 남성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또 낮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온도는 이제 환경 온도는 20도 전후로 해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뭐 1도가 높거나 1도가 떨어졌을 때도 오히려 대사량은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체성분 중에서는 이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리팻 매스라 그래서 결국 지방을 제외한 근육량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근육이 발달한 운동선수라든지 또는 중노동을 하시는 그런 중노동자가 안정시대사량이 높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바로 이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기초대사량은 근육량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육이 많고 이럴 때는 기초대사량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할 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오히려 제지방량이 적을 때에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다이어트 효과는 줄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지방,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기혈의 순환이 안 될 때도 살이 찌고 붓는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네, 한의학에서 특히 이제 비인기허라 그래서 이제 뚱뚱한 사람은 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이제 그 기초대사량이 부족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결국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왜 뚱뚱하냐? 기초대사량이 부족하고 기운이 부족하다. 기운이 많다는 것은 가만히 못 있고 뭔가 해도 힘있게 하고 목소리도 크고 활동량 굉장히 크게 하는 거고 뭐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열심히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운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기운을 주관하는 비위의 운하 기능이 저체되면은 바로 이제 병리적으로 생기는 이제 담음이라고 하거나 이제 비습이라고 하는 그런 습기에 해당하는 수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자꾸 저체되면서 우리가 좀 살이 많이 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의 작용이라고 하면 우리 양기 보통 열을 발생시키고 뭐 지방을 태우는 에너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부족하면은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살이 찌는 이유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말도 하고 아마 인정할 텐데요. 건강한 중년의 다이어트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체중은 우리가 말라서 좋다 또는 뭐 너무 살이 쪄서 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자신에 맞는 적정 체중이 중요하고 그리고 적정 체중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먹고 절제할 수 있으면서 또 주 단위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남들보다 또 체력이 또 강하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체중이 조금 과체중인 것처럼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좀 말랐다고 해도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잘 먹으면서 체중을 조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체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최성수의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